안녕하세요. 아이엠닥터 임상락입니다. 오늘은 칸디다 질염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죠. 질 가려움증을 해결할 때 보통 연고들 많이 바르시는데 그 연고들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가장 대표적인 연고죠. 그냥 카네스텐 크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되게 카네스텐 연고나 크림이나 뭐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게 칸디다로 인한 질염일 때 바를 수 있는 항진균제 연고예요. 여기 보면 클로트리마졸이라고 항진균제가 포함된 연고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른다는 얘기는 일단 칸디다 질염이 확실하다. 그리고 칸디다 질염으로 인한 분비물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연고를 바르면 급격하게 이제 칸디다가 줄어들면서 질 가려움 증상이 완화가 되죠. 근데 이걸 바를 때 칸디다 질염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비물의 양상을 봤을 때 혹은 안쪽에 뭐 검사한 검사 결과에서 칸디다라는 게 확실했을 때 항진균제를 이제 바르시게 되는데 이런 연고들이랑 항생제 연고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카네스텐 연고 말고 에스로반이나 이렇게 그 무피로신 계열의 항생제 연고들 이게 다 그 약국에서 그냥 일반 약품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연고들을 가지고 온 건데 이런 연고들을 간지럽다고 무분별하게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항생제는 세균을 없애기 위한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이 있을 때 세균성 질염으로 인한 분비물 때문에 간지러울 때는 이런 그 항생제 연고를 바르시는 거고 앞서 설명드린 카네스텐 연고 같은 거는 항진균제 그러니까 곰팡이로 인한 거일 때 그 두 개의 구분이 굉장히 좀 명확해야 돼요. 그 곰팡이라는 거는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도 그 주변에 굉장히 빨갛게 경계선이 지어지는 그런 발진이 일어나게 되고 간지러운 증상이 굉장히 주된 증상으로 호소하게 되고 그런 차이점들이 있으니까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두 가지 연고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리도맥스, 뭐 하이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스테로이드 크림들이거든요. 스테로이드로 된 이제 로션이나 크림 연고 타입 이런 것들을 바르시는 거는 그게 항진균제의 작용이 필요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곰팡이로 인한 게 아니고 분비물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피부가 손상되고 어떤 습진이라고 봐야죠. 그런 피부 자극감 때문에 피부 손상으로 인한 자극감 때문에 일어난 질가려움증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염증 감소를 위해서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소염작용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면서 가려움 증상을 가라앉히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에요. 스테로이드가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아무리 낮은 단계의 스테로이드를 쓴다고 해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바를 경우에는 결국에는 피부에 태서나 그러니까 좀 이렇게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일어난다거나 좀 갈라지거나 이런 피부가 두꺼워진다거나 그런 부작용들이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오랫동안 바르는 약은 아니에요. 정말 증상이 너무나 괴로워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럴 때 한 번씩 발라줄 수 있는 그러니까 증상이 있을 때만 바르면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바를 수 있는 연고가 스테로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비판텐. 저도 이제 진료하면서 좀 가려움이 심해요. 이런 분들한테 비판텐을 처음부터 이제 권유를 드리는데 이거 애기들 바르는 연고예요. 애기들이 기저귀 발진 났을 때 좀 빨갛게 이렇게 엉덩이에 발진이 나면은 그 부위에 발라주면 가라앉곤 하거든요. 이게 칸디다 질염이 됐든 아니면 피부 자극감이 됐든 초기에 가려운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는 비판텐 정도로도 관리가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항진균제가 필요하면 그때는 카네스텐 연고로 가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초기에 가라앉을 수 있는 거면은 그 피부 손상 때문에 온 가려움증 중에서 질가려움증 중에서 초기에 이제 가라앉힐 수 있는 연고로 비판텐을 좀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만성 질염으로 오래가는 분들이 사용하면 괜찮은 연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 연고들이니까 좀 갖춰놓고 있다가 가려움 증상이 워낙에 심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연고를 쓰는 것보다 사실상 제일 좋은 거는 가려움증이 안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할 때 저희도 뭐 만들어서 이렇게 처방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바디 클렌저들, 약산성 바디 클렌저들을 활용해서 외음부에 있는 분비물을 씻어내는 게 좋아요. 이럴 때 그냥 미온수로 이렇게 씻어내도 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온수로 씻어내게 되면 이렇게 그 여기 붙어 있는 질분비물들이 원래는 그 지질 혹은 뭐 단백질 이런 것들도 많이 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잘 안 닦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산성의 저자극 클렌저들을 이용해서 잘 닦아내고 거기에 오히려 보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가려움증은 무조건 항진균이다. 습기가 없어야 된다 생각하고 보습제는 아예 생각도 안 하시는데 피부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보습제를 바르는 건 괜찮거든요. 굉장히 약한 그러니까 크림 타입으로 바르시면 그림기가 좀 많고 로션 타입의 보습제를 구입하셔서 가볍게 그 외음부 주위에 바르시는 거예요. 질 안쪽이나 이런 점막에는 바르시는 거 아니고 밖에는 좀 보습을 하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제일 좋은 건 순환 개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약을 뭐 이런 순환 개선을 위한 약을 처방하면서 환자들한테 좀 순환 개선을 통해서 진료상균이 살아나면, 그런 환경이 회복되면 약산성 환경이 되고, 그것 때문에 질가려움증이 많이 가라앉거든요. 그게 이제 좀 근본적인 치료법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위해 약을 처방하기도 하는데, 이런 약을 드시는 것도 뭐 방법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그 빠른 걷기 운동, 그런 유산소 운동을 계속 한다거나, 아니면 순환 떨어뜨리는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줄인다거나, 그런 생활 습관 변경만으로도 이게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목표하는 거는 이런 약산성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치료를 하다 보면 처음에 진료상균이 잘 없어서 이런 중성 환경으로 오셨던 분이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약산성으로 개선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질가려움 증상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또 제가 영상 준비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설명드린 게, 그 질가려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제 두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진균제가 필요한, 이게 칸디다로 인한 질염 때문에, 칸디다 질염 때문에 질가려움증이 나타났다면 항생제 연고 말고 항진균제 연고를 꼭 바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피부에 계속해서 분비물이 묻어서 습진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피부 자극감으로 인해 나타나는 그런 질가려움 증상일 때는 항진균제 연고보다는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비판텐 같이 좀 스테로이드가 없는 그런 소염작용이 있는 연고들을 바르는데,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좀 강할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비판텐 같이 스테로이드가 없는 연고를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겠고, 평소에 약산성 클렌저를 이용해서 외연부 쪽에 좀 잘 닦아내고 보습제를 활용해서 피부를 좀 보호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진료상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질내 환경을 약산성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드린 설명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